저기 익숙한 자태는? 아유 반가워요 임 소장님. 강변을 달리니까 정말 좋네. 한강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참 여기 걸어 다닐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옆에 강이 있어서 강하고 같이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여기. 아, 좋다. 복잡한 도시의 쉼표 같은 한강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우리가 만나볼 집이 있다는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아, 여기에 연도별로 집들이 다 있네요, 여기. 이건 한 90년대 이후의 집이고, 요거 한 그렇게 빨간 벽돌로 지은 집들이 80년대 이런 집 스타일이 많이 있죠. 이건 70년대 단독주택의 전형적인 형태고, 뭐 여기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그 각 시대별의 그 주거의 형태가 여기 골목에 다 모여 있어요. 뭐 90년대, 2000년대 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시트가 군계 일학. 그래요? 아, 벽돌로 된 그런 옛날 집인가 보죠? 군계 일학이라 그러면은 뭐 어때서 군계 일학일까? 뭔가 특별한 집인 것 같은데요. 아마 요 집인가 보다. 아, 군계 일학이라 그랬는데, 아, 이거 오래된 벽돌집을 개조를 했네요. 여러 가지 재료를 덧붙여서 계단도 새로 내고, 앞에 담장은 요새 많이 쓰는 그런 담장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 하부에도 이렇게 시멘트 벽돌이거든요. 여기 근데 시멘트 벽돌로 외장을 하고, 한 40년 된 집인 것 같은데 잘 고쳤네요, 이 집을. 집 멋있게 졌네. 이 집이 되게 보기 좋은 거는 이렇게 오래된 재료하고 80년대 벽돌과 지금 새로 붙인 시멘트 벽돌이 아주 잘 뭐 서로 이렇게 뭐 충돌 없이 조화롭게 잘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회색 벽돌과 까만색 철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궁금한 벽돌집 집주인이신가요? 이걸 누르면 되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이렇게 집을 고치신 것 같아요. 예, 고쳤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사 온 지 1년 이제 아, 4개월. 새 집이네요. 예. 옛집을 고친 지 이제 1년. 벽돌 한 장에도 바람을 담아 함께 즐거워지는 집이란 뜻의 여흔제라 이름을 붙였다죠. 두 가지 벽돌이 어우러진 외벽에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계단이 아주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집 딱 볼 때 이 예. 계단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오래된 집에 이렇게 철 구조물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업화된 디자인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또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집에 약간 양념을 치신다고 할까?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 컨셉 정할 때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예, 가옥이니까 예, 좀 예. 모던한 느낌을 이제 추가할 네. 때는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철계단으로 요게, 예.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집은요, 옛집을 고치고 새로 한 층을 올렸다네요. 이 집의 경우에 그러니까 1, 2층은 대수선에 속하고요. 3층은 증축이에요. 대수선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금씩 넓히고 완전히 그런 구조 변경하고 하는 거가 대수선이고요. 그 다음에 증축은 없는 면적을 만드는 게 증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서 허가받은 거에도 보면 대수선 플러스 증축. 그러니까 요 1층과 2층은 80년대 벽돌집을 외벽부터 내부까지 싹 고쳤고요. 3층을 이번에 새로 증축한 집입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집을 짓는 거는 이제 신축이 있고 중축이 있어요. 그다음에 개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분류가 있는데, 신축이란 거는 뭐 말 그대로 새로 짓는 거죠. 개축이란 건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나 뭐 면적의 큰 변경이 없이 집을 고치는 거죠. 중축이란 거는 뭐냐면은 면적을 늘리는 거죠. 이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85평방미터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법에 많이 나오는 건데, 85평방미터가 평수로 환산을 하면은 25평이에요.
25평이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가 2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규모를 이렇게 산정할 때 그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냐 이하를 가지고 법을 많이 정하는데 1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내가 고치고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근데 이제 85평방미터 이상의 그 증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사의 그 설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술사의 어떤 그런 그 구조 계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신축에 준하는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 행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85평방미터 이상으로 증축을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친 거죠. 이 집 1층과 2층은 비슷한 구조로 각 층에는 2개의 침실과 거실, 부엌이 있는데요. 공간의 위치는 같지만요. 넓이는 조금씩 다르다네요. 3층은 10평 원룸이랍니다. 어떻게 예집을 바꿨는지 1층부터 볼까요? 오, 여기가 이렇게 고치셨구나. 대문을 지나면 2층 같은 1층과 연결이 됩니다. 1층은 부부의 생활 공간인데요. 언제라도 가족과 친구들이 모일 수 있게 거실과 부엌을 널찍하게 만들었더네요. 분명히 예집을 고쳤다고 했죠. 어디로 어떻게 바꾼 건가요? 여기도 뭐죠? 문이 있고, 문이 달려 예, 있고, 그러니까 예. 벽이 여기까지 있고 예. 여기 문이 있고 예. 저기도 또 방이었으니까 예, 예. 벽이 있고. 예. 방을 많이 내는 게 옛날에는 집을 짓 때 맞아요. 방이 몇 개냐가 중요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들이 작으니까 요새는 트거든요. 근데 그냥 무리하게 트면 나중에 집이 큰 위험하니까요. 문제, 네, 진짜 큰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그때 지은 집들이 이제 기초 같은 걸 좀 부실하게 한 경우가 많아요. 단열이 일단 좀 별로였을 네. 테고 맞습니다. 집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문이 안 닫히고 화장실 변기가 자꾸만 내려가고 보통은 이런 집을 고칠 때는 겉모습으로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내장재를 뜯어내면은 그 안에 집 면목이 드러나는데 그때 보면은 뭐 안에 금도 좀 많이 가 있고 결로 같은 게 또 되게 많아요. 옛날 맞아요. 집들이. 이제 그건 단열의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잡아내고 내진 구조도 요새 구조 보강하는 네. 게 큰일이셨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 H빔 여러 개 많이 예, 들어갔어요. 예, 보강을 해요. 여기도 들어가 있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걸 보강을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거든요. 예.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게 아마 공사비의 네, 많은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섣불리 뭐 짓고 친다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맞아요. 비명을 지르시죠. 네. 예. 이 뼈대만 남기고 1층, 2층 구조도 다 바꾸고 시스템 에어컨도 넣고 해서 완전히 이제 최근에 짓는 아파트처럼 안에 인테리어를 다 바꿨고요. 그리고 3층 증축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을 또 그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이제 저기 전세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총 비용이 이제 4억 정도 들었어요. 그 난관에 부딪혔던 게 단독주택이랑 아파트는 대출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대출이 0원인 거예요. 그걸로 진짜 당황했었는데, 뭐 이제 진짜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서 이제 했는데 그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골랐지만 40년 전 지은 집이라 어디 하나 손 안 본 곳이 없었다네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한 집. 그래서 부부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부부 침실 맞은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을 위해 만든 방이랍니다. 희한하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네요. 여기 내부에서는. 2층은 그 외부 계단으로만 외부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안에다가 계단을 해놓게 되면 예. 그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왕 그냥- 분리하는 공간 분리하는 것,
그 좀 불편하게 밖에 나가서 예. 2층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예.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예. 게 좋겠다 싶어서 가족도 너무 붙어 있으면 네, 맞습니다. 힘들죠. 예,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적당한 거리. 네. 거리가 필요하죠. 조금 넓은 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이제 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그 아파트에서 아버님 모시고 살 때 아버님이 이제 연세 드셔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제가 그 전날 밤에 막 이렇게 뭐 일하다가 늦게 자면 일어나셨는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다 서로 불편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장기간 같이 살면 하루 이틀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오래 같이 살고 오래 늘 즐겁게 가족도 보려면 그렇게 공간 분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 이 집만의 대화법이 생겼다는군요. 각자 공간에 있으니까 네, SNS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가족의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외부 계단을 통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되겠는걸요. 택배 왔어요. 네.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시켰어? 이따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 땡큐. See you, bye. 이 층은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랍니다. 프리랜서로 패션 홍보 일을 하는 신영 씨는 부모님과 살면서도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스럽다네요. 직업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인데 부모님이 이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다 보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가 되게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불편함이 없고 저도 아침에 소리 때문에 깨는 일이 없고 그래서 약간 친구들도 저희 집 놀러 와 보면 엄마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은 다 누리되 자취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도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엄마 집에서 자취하기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도 옛집을 리모델링 했다는데요. 어떨는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환하네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 뭐 똑같은데 뭐가 다른데? 똑같은데요? 다르다고요? 일단 거실은 1층과 위치도 높이도 비슷합니다. 2층 주방도 1층과 같은 위치에 있군요. 1층보다 크기는 좀 작지만 있을 거는 다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올라와서 화나고, 예, 그렇죠. 네, 빛이 들어와서 보여요. 화나고. 네. 2층에는 아까 여기에 이제 다이닝 룸이 그렇죠. 식탁이 있었고 여기까지. 그림이 하나 있었죠. 예.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컬러가 좀 다르네요. 네. 또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1층에는 바로 그 식탁, 예, 맞아요. 식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벽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고. 예, 네, 맞습니다. 2층에만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딸을 위해 만든 드레스룸이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인데 거기서 약간 여러 가지 좀 변조. 변조를. 여기 살 사람 어. 라이프 스타일 반영해서. 그러네요. 젊은 세대 취향에 딱 맞는 2층.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 부부를 위한 방도 있죠. 여기는 뭐가 또 하나 숨겨진 공간이 하나 또. 여기 작은 욕실이 있구나.
굉장히 작은데 있을 거 다 있어. 넓지는 않은데 그죠? 있을 거 다 있고 정말 최소한의 면적으로 욕실을 만들었네 진짜. 근데 네, 요거-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공간에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네, 공간을 네. 여기를 잘라주시고 이걸 이렇게 네, 네. 사선으로 1층과는 달리 2층에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그냥 예. 며느리를 위한 그래서-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두 단위가 살면 예, 화장실을 예. 따로 쓰는 게 좋죠. 예. 옛날에 시댁에 가면 네. 근데 이제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시댁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시댁이죠. 제일 그 불편했던 게 화장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네. 거랑 아, 화장실 그 두 개였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그 두 개는 해결해줘야 주고 싶었거든요. 네. 거실을 가운데 두고 아들 방의 반대편은 딸의 침실이자 작업실입니다. 이 2층의 모든 인테리어는 Z세대인 딸의 감성을 담았다는데요. 취향에 맞게 꾸미되 최소한의 경비만을 썼다는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파인데 요거는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했고 요게 사실은 소파 베드로 바뀌는 건데 지금은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가죽 소파인데 좀 따뜻한 느낌 내고 싶어서 소파 커버 씌워놨어요. 그리고 요 고가구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옛날 것들인데 지인 교수님께서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해서 제가 얼른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가져왔고 이 조금 가구도 보호를 해야 되고 해서 이런 아크릴판 제작해서 저희는 커피 테이블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원래 아파트에서 이사 오기 전에 쓰던 냉장고인데 그 옛날에 유행하던 핑크색 냉장고에서 이제 제가 시트지 붙여서 까만색으로 리폼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 알뜰하게도 잘 꾸몄네요. 칭찬합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도시의 이 틈으로 이제 이렇게 예. 보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면서 여기 이제 옥상에 이런 여기가 옛집에 덧붙여서 수직으로 증축한 곳인데요. 집주인은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네요. 처음에는 3층을 만들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안 만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3층은 하자. 몇 번이나 설계를 바꿔가며 완성한 부부의 서재. 까다로운 허가 조건에 맞추려니 수직 증축을 선택했고 그것도 10평 정도 가능했다죠. 여기 이 옥상에 만든 요채 3층은 네, 이것도 이것도 증축된 예. 공간이죠. 그러니까 수직 증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증축하기 위해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따져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땅의 60%일 거예요 아마. 네. 건폐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깔고 앉았느냐가 이제 건폐율인데 60%를 아마 요까지 해서 꽉 채우신 지금 거예요. 아마 59.8인가 뭐. 예, 딱 맞췄고요. 꽉 예, 맞췄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용적률, 건폐율,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 건폐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땅이 일정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집이 어느 정도 깔고 앉아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부감을 할 때 집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갖고 있느냐. 그게 동네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은 땅에 그 1층, 2층, 3층, 4층의 지상의 연면적을 합하면 그 면적이 땅하고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 대수예요.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옛날에 주차 대수의 규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꽤 넓거든요. 2.5에 5m 정도에 되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증축은 하고 싶은데 주차 대수가 안 나와서 집을 증축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에 한번 예. 네, 네, 네.
아. 신축만큼 어려웠다는 3층 증축 어떻게 완성했는지 얼른 봅시다. 여기는 이곳은 대학 교수인 부부의 서재 겸 연구실이자 화실로 쓰이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강의를 해야 했던 부부는 증축한 3층을 참 잘 썼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 큰 평수였는데도 제가 이제 수업하거나 해서 특히 강의 녹화하면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리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온 식구가 다 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TV도 못 보고요. 예. 숨죽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딱 올라와서 여기 오면 완전히 분리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1층에서 뭐 TV를 보든 산책을 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 아이들이 제 몫을 하는 성인이 된 이제야 부부만을 위한 공간을 얻었답니다. 로즈마리 많이 자랐다. 이게 아유. 넓은 정원이 아닌 작은 옥상을 가졌지만 부부는 도시에 머물기 위해 옛집을 증축한 이 선택에 만족합니다. 저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이제 이 여기는 이제 저희가 도시 생활에서 부족했던 그 자연, 부족했던 하늘도 볼 수 있고 강도 볼 수 있는 거면 뭐 오케이다. 오늘은 부부가 2층 주인의 초대를 받은 날입니다. 딸, 왔어? 가족은 각자 생활하다 시간이 맞으면 모인다네요. 오래 함께 살기 위해 따로 또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맛있게 드셔. 위층 젊은 언니가 해주는 밥 오랜만에 먹네요. 나에게 집이란 함께 즐거운 곳. 그래서 여흔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 야속하지만 그래도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른 새벽에도 환한 집. 어느 분의 입맛인가 했더니 양식 좋아하는 이 집 주인은요. 어머머, 어르신이었군요.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긴장하셨나 봐요.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어머니, 크게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 읽어봐. 어머니가 텔레비에 나를 오해요. 맞아요. 방송 타셨어요. 드세요. 이 집의 대화법은 필담이라죠. 어머니가 올해 93살이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의사소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가지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저희도 좀 주셔서. 좀 이따 먹을게요. 이따가 어머니 가시면 드릴게요. 90 넘은 어머니를 위해 가족은 증축을 결정했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여기에 터를 잡고 사시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은 100년이 좀 넘죠. 100년이 넘고 이 집 자체는 이제 아버지 때 신축을 하면서 그때가 1988년도니까 그게 한 30년 좀 넘었고 그 뒤에 이제 증축을 한 거는 4년 전쯤에 증축을 했어요. 어머니 안방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저희 공간을 또 새로 마련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머니는 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오히려 노인한테는 좀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계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리모델링도 내부의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리고 하니까 이제 만족하셨죠. 네. 그리고 익숙한 공간이니까 좋으시고. 네.
어디를 어떻게 증축했을까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아, 그러려면 우리 소장님들이 빨리 오셔야 할 텐데 어디쯤 오셨나요? 아, 동네가 오래된 동네 모양이다. 그렇죠. 근데 새집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집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오늘 힌트가 뭐 있나요? 뭐 감나무가 되게 예쁜 집이라는 것 같은데요. 감나무? 근데 감이 다 떨어질 텐데 딱 보고 감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껍질 보는 데가 아니고. 네. 한번 가보죠 뭐. 근데 우리 나무가 이 이게 나무가- 감나무인 것 같은데 이 나무가 되게 훤칠하고 잘생겼다. 되게 오래된 나무 같아요. 네, 되게 오래된 나무네.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50몇십 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데 이 집인가 보다 그러면은. 그러게요. 오래된 터에 지은 집, 옛집과 새집이 붙어 있습니다. 최소한 저 감나무 역사만큼 네. 집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붕이 이렇게. 스프릿 지붕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겹친 거. 옛날에 유행했었죠. 이게 한동안 많이 하던 거고. 80년대풍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지붕. 건축의 역사가 담긴 집이었군요. 나오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 향나무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향나무. 저 향나무 한동안 되게 많이 심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저기 한 4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나무는 어떤가요? 감나무도 되게 더 오래됐어요. 저는 더 네. 오래됐고. 10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10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동네 자체가 되게 오래된 동네인 것 같아요. 예, 이 나무들이나. 집터도 되게 오래된. 터도. 그렇죠. 음. 뭐 저희 그 네. 증조부가 자리 잡은 게 100년 전이니까 여기가 이 집은 또 지은 지 그러면은 30년 좀 넘었어요. 이 집이 한 30년. 예. 그러니까 한 90년대. 88년도에 80년대, 80년대 말. 그 당시에 그 시대 스타일이에요. 딱 그 시대 스타일이에요. 지붕 모양. 유난히 또 뾰족하게 예. 그 100년 전, 200년 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역사가 나이테처럼 여기 오니까 다 보여요. 조상들이 살던 터에 대를 이어지었다는 옛날 집. 그 안은 어떨까요? 여기가 이제 거실, 원래 거실, 옛날 거실. 옛날 것이. 예. 여기가 옛집이었다니 아무리 봐도 새집 같죠? 5년 전 집 내부를 요즘 스타일로 리모델링해서 그렇답니다. 30년 넘은 집을 2000년대 스타일로 바꿨네요. 원래 주방이었어요. 저기가 외벽을 뚫은 예. 그렇죠. 저희가 외벽이었어요. 외벽이었어요. 여기가 원래 주방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싱크대 있던데 피아노가 들어갔군요. 저기가 냉장고 자리에 네, 원래.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아늑하게 딱. 근데 좋은데요? 움푹 패인데 감실 같은데 저렇게 소파를 놓으니까 저기 앉아 있으면 되게 책도 잘 익히고 아늑해가지고 저기 앉아 놀고.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이 집에 몇 식구나 사셨나요? 옛날에 처음에 지으실 때는? 처음에 졌을 때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시고 이제 그다 할머니가 계셨죠. 또 이 할머니. 지금은 어머니와 우리가 예. 살고 그대로 이으셨고. 예. 사실 옛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기로 한 데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는 우리 어머님이 예. 태어나셔서 어. 16살까지 사시다가 네. 이제 여기로 시집 오신 그 친정집이에요. 날마다 이 90세 넘었는데 친정집을 바라보시는. 살고 계시죠. 그 이웃으로 시집 오셨네요? 네. 운동대기라고 그러죠. 그러시고. 아니, 되게 재밌다. 근데 어. 바로 옆집이니까 알고 지내던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제일 양쪽 집에 맞이고 그 아래로 형제들이 딸들 아들들이 쭉 있는데 특히 이 집은 아들들이 많고 저 집은 딸들이 딸들. 많았대요. 저도 시집 와서 들은 얘기인데 그 밑에도 로맨스가 있었고 있을 뻔했는데 아이고, 감사는 보통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러면 여기서도 저 옛날 이제 친정집이 보이는 풍경 속에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좋아하시겠다, 되게. 네. 흔히 넘은 노모를 위해 집의 모든 문턱은 없앴지만은 생활 동선은 기억할 수 있게 방의 위치와 구조는 옛집과 비슷합니다. 16세의 시집아 80여 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살아온 어머니. 그래서 이곳은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을 품은 우주입니다. 어머니는 한자리에서 늘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엔 당신이 태어나 자랐던 친정집이 있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고 기르던 낡고 오래된 집. 이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가만 타. 가만. 어머니를 위해 아들 부부는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제 말기 때라서 막 그 정신대에 이제 끌려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여기 와서 거의 80년, 90년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으셨으니까 이 동네로 따지면 93년을 사신 거죠. 그래 어머니로서도 뭐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우주가 여기 다 있으니까 뭐 다른 데 이렇게 나가실 생각을 전혀 못 하시고 여기를 굉장히 주인의식을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 집이라는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부부는 은퇴한 뒤 어머니와 살기 위해 집을 증축했답니다. 옛집과 어울리게 붉은 벽돌집으로요. 허가 조건을 따져보고는 공간을 옆으로 길게 잇는 수평 증축을 선택했죠. 옛집은 어머니의 방과 가족 거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새로 수평 증축한 집에는 공용 공간인 부엌과 부부만을 위한 서재, 침실 등을 배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증축한 부부의 집으로 가볼까요? 손자들이 좋아요. 여기부터 이제 신관. 아, 그러네. 신관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 이제 천장고가 조금 더 높아진 것 네. 같고. 네. 근데 전혀 뭐 이렇게 신관 구간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이 돼가지고 공간이 재밌는 게 아무튼 공간이 이렇게 순환하는 공간이 딱 됐네.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좀 붙였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통로가 두 군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거실 쪽에서 나왔지만 이쪽에 또 복도가 있어서 또 약간 다른 프라이빗한 공간끼리도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옛집의 거실을 나오면 증축한 새집의 부엌과 만납니다. 수평으로 증축을 해서 식탁을 중심으로 두 집의 공간과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군요. 높낮이 차이가 없어 두 집을 다니기 편한데요. 수평 증축의 장점이라죠. 통로도 둥근 아치형으로 만들어 참 세련돼 보입니다. 한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여유가 있으면 수평으로 이제 이어서 이 집처럼 이어서 건물을 붙인 경우죠. 그래서 그런 일단은 내 땅에서의 어떤 그 가능한 면적이나 용적을 체크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하고, 만약에 어떤 증축을 계획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인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꼭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잘 프로그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새 것과 옛 것의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재료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이나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그 가족 간의 의견을 좀 다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 남편은 옛집을 부수고 신축하려 했는데요. 아내가 강력하게 증축을 주장했다네요. 추억이 담긴 옛집은 남겨야 한다면서요. 아내는 밖에서는 교수로, 집에서는 종갓집 며느리로, 슈퍼우먼으로 살아왔습니다. 막상 와서 이제 뭐 집안에 행사 있을 때, 제사, 명절 와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밥을 몇십 그릇씩 가마솥에 해서 퍼야 되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네. 학교 일과 병행하시기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학교에서 제가 이제 일하는 것하고 전통적인 종갓집의 그 역할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 뭐 몇십 년을 뛰어넘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느꼈어도 극복하면서 살았죠. 예. 아내는 가족을 이끌던 강단을 공사할 때 발휘했다는데요. 천하무적 건축주였답니다. 아니 이제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내가 반대하면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막 나와서 일을 해요.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밤에도 1시에 나와서 막 땅을 파고 2시에 나와서 땅을 파고 막 그래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정신이 나간 것 같잖아요. 사실은 뭐 대부분 해놓고 나면 저도 괜히 반대했나 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좀 꽂힌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으면 반대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이거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해보는 거지 당신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면 어떤 모습일까. 나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삽질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부엌 옆 공간도 아내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는데요. 설계를 바꿔서 개방형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라네요. 사람들이 5월 장미라 그래서 부부는 생활에 쫓겨 잊고 있던 여유를 이사 와서 찾았답니다. 하여간 뭐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일이 좋아졌어? 집도 좋아지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당신 조상님들이 여기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이제 이런 공간에 애들이 오면 이제 엄청 뛰어다니죠. 네. 정석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손자 손녀들 많이 뛰어놀고 또 저희 어머님 그 체중 조절하느라고 운동하실 때 여기를 뺑뺑 열바퀴 트랙이군요. 트랙. 네, 맞아요. 네, 돌 때마다 이제 다른 풍경이 나오니까 이제 내부 풍경이 있었다가 외부 풍경이 나왔다가 여기 또 다른 풍경이 됐다가 그림 같은 풍경으로 가득 채워진 집입니다. 어머니 예전에 우리가 체중 조절해 드릴 때 기록한 편대 방에다 갖고 계시네. 보관하고 계셔. 어머님 성함이에요. 유순규 여사 체중 기록조라고 써있네요.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저기를 가시려면 일어나질 못하고 기어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숨도 막 너무 가쁘게 쉬시고 그래서 이제 체중을 좀 조절해드려야 되겠다 맘 먹고 그 당시에 64.4kg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나갔을 때 성취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상금을 드렸거든요. 60kg 이하 달성하면 네. 10만 원. 네. 또 58kg 달성하면 10만 원.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느 날 저희가 방심하고 안 봤더니 계속 똑같은 숫자인 거예요. 49.9. 50kg로 안 뭐가 좀 넘으려.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가 체중계에 올라가 보시라 그랬더니 52kg인 거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막 계속 49.9. 거의 한 달간. 이날 너무 웃었어. 본인도 좋고 우리 또 이렇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한 2년 동안 굉장히 재밌게 지냈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이 함께 즐겁게 사는 법 하나 배웠습니다. 어르신이 오늘도 운동을 나오셨네요. 체중 조절하시나 봐요.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힘내셔. 며느리의 응원에 앞으로 한 발 더. 자, 잘하시네, 잘하셔. 한 번만 더. 어르신 힘내세요. 힘드시냐고? 힘드냐고? 힘드네. 또 가? 가. 집이 곧 최고의 운동장이고 가족이 바로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가 아닐까요?
건축 탐구 계속해 볼까요? 이젠 부부의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안에 또 이렇게 깊이, 여기 서재인가 보다. 침실도 있고. 아예 여기도 아예 하나의 구역이네요. 저희들의 아. 프라이빗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머문답니다. 지금도 어깨를 으쓱하게 할 만한 학창시절 자랑거리도 보이네요. 성격은 달라도 취미는 같았다는 부부. 마라톤 완주를 5번이나 했다는군요. 어머, 열정 넘치는 부부입니다. 이쪽으로. 침실로 들어가는 아, 그러네요. 아직 볼 곳이 남았는데요. 증축할 때 아내가 신경을 많이 쓴 곳이랍니다.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이 공간. 욕실과 마주하게 옷방을 배치해서 동선을 줄였다죠. 제일 경관이 좋은 곳에는 부부 침실이 있답니다. 아, 여기가 결국은 안방이 손님방이 아니고 안방이었군요. 아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여기 뭔가 별채고 손님들 오시면 머무는 곳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기가 안방이었어요. 별채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쪽 이제 원래 본체. 그렇죠. 본체. 여기는 저희들이 별당마님이시군요. 맞아요. 아직 70살 별당. 이거 제일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럴만한 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중궁궐처럼 되게 이렇게 보호대 받는 느낌이 나고 그러면서도 외부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두 개를 다 갖췄어, 이 방이. 그러니까 되게 편안할 것 같아, 이 방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 마당과 저 본체도 저희 다 보이고. 내 거 같고 모든 게. 어머니를 뒤에서 내가 보호하는 거 같고 아, 그럼 이게 배경이 돼주시는 듯한 느낌이. 옛날에 어머니가 그랬듯이 지금은 부부가 어머니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두 붉은 벽돌집에 가족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도는 집. 아들네가 찾아왔군요. 손주까지 4대가 모였으니 이야기 하나 더 늘겠는걸요. 저희 방학 때 많이 왔었어요. 네, 장난감도 없을 때였고 게임기도 없을 때였으니까 이제 다 녹슨 연장, 막 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드는 것들을 갖고 놀라고 던져주시면 이제 그걸로 나무 조각 막 만들어서 보고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이 재밌는 것 같고 그런 거 만들면은 근데 꼭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 엄지손가락 때려가지고 이제 손 터지고 막 녹슨 톱에 베이고 아마 파상풍 걸렸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오늘도 이 집엔 추억의 나이테가 새겨집니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 때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여일하다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같은. 특별히 지금은 더 잘 될 일도 없고 뭐 여기 이제 노인 셋이 사는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집처럼 굳건하게 새 집에서 새롭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